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SVB 파산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올라왔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해시태그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증시가 문을 닫은 주말 동안 비교적 신속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가 금융위기 리스크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예금주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죠. 25만 달러의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 보험을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한 건데요. 또 오늘 밤에 바이든 대통령은 SVB 사태와 관련된 연설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 증시 검은 월요일이 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월요일장을 잘 버텨내줬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SVB 파산 충격이 영국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SVB 영국 법인을 인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SVB 파산의 훅폭풍 이제 끝일지 또 시작일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스타그램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 분석과 채권 전략 동시에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리서치 업계 유일무일 투자 전략 강자 모셔봤습니다. 상상의증권의 신월 투자 전략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SVB 네. 사태라고 좀 표현을 해봐야 될까요? 예, 저는 굉장히 이게 큰 파장을 줄지 알았거든요. 근데 네. 미국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네. 전부 다 이제 보증을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약간 국내 증시는 뭐 이따 저녁에 이제 네. 밤에 미국 증시를 좀 봐야겠지만 국내 증시는 이렇게 좀 일단락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태의 원인부터 왜 이런 지금 상황이 왔고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진짜 뉴스나 뭐 어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죠. 속전속결로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태 파악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연준의 공격적이고 거친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의 스탠스가 금융권에 드디어 이제 유동성 리스크에 이은 크레딧 리스크로 전이되는 모습이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결국 은행의 자금 운용 그러니까 예금과 이제 여신과 수신으로 대표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미스매칭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용 과정에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채에 대한 평가손이 나타났고 워낙에 정보가 급속도로 퍼지다 보니까 뱅크런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증자는 실패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예금의 인출을 가속화시키면서 추가적인 뱅크런을 막기 위한 파산 절차가 미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 급등에 좀 적재적소에 대응하지 못했던 연준의 정책이 공격적이고 거칠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작년만 해도 인플레이션 없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재작년이죠. 이제. 네. 예. 21년과 22년에 극단적으로 물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고 그렇죠. 2월과 3월에도 2월에만 하더라도 디스인플레라고 했었지만 맞아요. 최근에는 의회 증언을 통해서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 터미널 레이트를 조금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잘못됐죠. 예.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노이즈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그 전부터 대응의 영역에 들어와서 약간씩 올렸어야 했는데 좀 단기간 안에 너무 급속도로 올리니까 약한 고리가 좀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제2의 리먼 사태로 불릴 수 있다는 SVB. 네. 이런 사태로 좀 몰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예, 말씀해주세요. 예. 언제나 금리 인상 후반부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 동결이 되는 과정 중에는 유동성 리스크에 이어서 크레딧 리스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항상 금리 동결이 되어서 이제는 시장은 안정화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네. 그런 가운데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약한 연결고리에서 파열음이 나타나고 그 부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못했던 연결고리라면은 더더욱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워낙에 모든 이벤트들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 이벤트도 이렇게 주말 사이에 하다가 이제 터진 그렇죠.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사실 되게 긴장했어요. 오늘 완전 진짜 막 블랙 먼데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런 상태까지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한번 보면요, 사실 경제 위기라는 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일에서 다시 터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리먼 사태 때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개입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한번 요거 여쭤볼게. 이렇게 이 사태가 끝나고 그냥 평상시대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미 정부 당국의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시장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 증시가 오늘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아예 호재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더 이상 금리를 너무 높게 올리진 않을 거야. 막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네네. 채권 시장은 초강세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3년물 기준으로 약 30bp가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한 달 동안 오른 거를 하루 만에 엄청 네, 떨어졌어요. 다 내렸으니까 환율도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떨어졌어요. 1,300원대로 바로 떨어졌죠. 바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증시만 오늘 굉장히 우려하셨던 일이 그나마 선방으로 끝났고 그렇죠, 그렇죠.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은 급락을 하면서 초강세장을 나타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정부 당국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데 안도의 한숨을 좀 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특징적이었던 정책은 지금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투자를 국채에 했는데 국채가 평가손이 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제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연준과 중앙은행들이 이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지 못하는 부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 점이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겠죠. 네네. 다른 은행도 다 떨어졌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시가평가, 시장 가격으로는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100이어서 뭐 60이든 70으로 떨어졌는데 네네네. 이것을 장부 가격, 액면가대로 사주겠다라는 겁니다. 액면가대로 사주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 100원짜리가 70원이 아니라 100원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너네를 보호해 줄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은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규모에 있어서 GDP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조금 큰 것으로 보여지나 지금 총 자산 규모로 봤을 때에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크게 퍼지지는 않을 크게 것이다. 퍼지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이 생각한다? 네, 네. 그리고 정부 당국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규모다. 네네네. 그런데 확산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퀘스천 마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저도 맞아 뇌피셜을 한번 굴려봤어요. 첫 단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어긋나는 거라. 맞습니다. 미국에서 뭘 처음에는 이렇게 막아줄 수는 있겠죠. 오케이, 우리가 다 보상해줄게. 국채니까. 네. 그걸 일단 뭐 우리가 막아주고 이렇게는 해줄 거야. 다음에는 모르겠어. 다음엔 뭐가 터질지 모르잖아. 우리 모두 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또 저녁에 발표가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 후폭풍 있지 않을까요? 다른 은행들 이거 여지는 없을까요? 국채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약한 연결고리. 연결고리. 아는 연결고리는 네. 약한 연결고리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모르는 연결고리에서 이번처럼 사태가 터졌는데 몰라야지 그 사태가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몰랐는데 그 연결고리가 터지는 부분은 네네. 금리 인상 후반부와 금리 인상이 끝난 긴축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그렇죠. 항상 터지기 마련입니다. 요맘때가 어떻게 보면 긴축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그 이유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장단기물 금리 역전폭이 41년 만에 최고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에 있어서 미국채 초단기물과 단기물인 3월물과 2년물 금리 스프레드를 네네.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다시 왔는데요. 역전이 되었다가 제로로 된 것은 미국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레벨상으로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끝났어야 돼요.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은 왜 연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게 하려는 거야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렇죠, 대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지금 나오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타 포괄 손익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업이 아니라 AOCI라고 해서 네네. 이제 other 컴프리헨시브 인컴에 대한 부분인데 어큐뮬레이티브가 이제 A를 대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좀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업 외단의 이외의 단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점점 여기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영업이 아닌 부분에서 의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약한 연결고리가 터질 수 있는 네. 트리거로 작용할 개연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제2의 SVB 찾기에 좀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켓워치에서도 SVB처럼 파산 위험 있는 곳이 은행이 한 20곳 정도 네.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20곳 중에서 이것도 근데 가능한 네. 상상이 가능한 영역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좀 16위예요 SVB가. 네. 그럼 그거보다 좀 상위의 은행이 그 분명히 국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쪽에서 뭐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은 다변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금리 인상이라는 그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왜 중요할까요? 거시 경제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 그렇죠. 미치기 때문이죠. 다 작용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경제라는 게 다 끈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정책을 좀 조심스럽게 아주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만약에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터진다. 음. 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이 다 보호해 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의구심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말 사이 그리고 오늘 이제 곧 있을 발표 등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 미국 정부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 이제 그걸 나라에서 왜 막아줘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분명히 네.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근데 규모가 더 커지면은 이제 그건 또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이니까 막아준다라고 해서 넘어갔잖아요 이번에는. 네.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마불사라는 이 유명한 단어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왜 납세자의 세금으로 막아주느냐. 그래서 한동안 그 유동성 공급을 안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설왕설래를 하게 되면은 네. 지체가 되게 되고 맞아요. 벤 버닝키 전전 연준 의장처럼 헬리콥터 머니를 통해서라도 유동성 위기가 신용 리스크로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결국에는 나중에 힘을 얻어서 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미국 경제에 후유증을 남겼었죠. 네. 그렇죠.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헬리콥터 머니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연장선상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이미 공화당에서는 왜 파산을 막아주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15년 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경제 정책을 넘어서 이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뭐 저희가 답을 낼 수는 없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없으나 그런 이념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 노이즈로 된다라면은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경제 주체는 금융시장이거든요. 모르겠으니까 불확실성이 길어진다라면 맞아요. 금융시장은 자산 가격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알겠습니다. 우호적이기보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네. 네.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CPI 발표가 또 있을 네, 예정이고 맞습니다. 그것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금리가 사실 이제 뭐 0.25, 0.5냐, 뭐 해서 이번에 빅스텝으로 또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빅스텝 전망이 78%였어요. 원래는. 네. 근데 지금 0%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0.5는 이제 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0.5로 올리면 다른 아까 얘기했던 그 위험한 고리들, 그 약한 고리들도 터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가중화될 거고. 네. 그렇다면 다음 금리는 0.25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계속 0.25%포인트로 보았습니다. 아니 동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까? 동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네. 이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전개 흐름을 본다라면은 네. 여전히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은 별개로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는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뒤에 나오는 화면처럼 지금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가 5.1%예요. 5.1%가 지금 현재 4.75%보다 터미널 레이트가 뭡니까? 최종 금리 수준. 최종 금리 최종 네. 금리 인상 레벨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네. 레인지니까 5.1이면은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더 남아 있거든요. 저희는 5.1보다 이번에는 5.0으로 간 다음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이죠 지금.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리고 최종 금리, 롱거런 장기 기준 금리 전망치는 계속 2.5%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에서 더 어떤 점도표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좀 타이트닝이 압박감이 너무 세지는 그런 흐름을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네, 어느 정도 좀 달래는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물가는 잡는데 네네. 금융시장 긴축 우리 더 할 거니까 위험한 신호 더 표출하지는 않도록 해줄게라고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네. 짧게 부동산 상반기 부동산 어떻게 좀 갈지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내려왔거든요. 네. 연말 연시보다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월세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나라만 동결돼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모기지 금리 미국채 미 모기지 30년물 금리 또한 6% 후반에서 중반 내려왔다가 내려왔군요.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갈 겁니다. 네네네. 즉 월세에 대한 부분들의 인플레가 월세로 전이가 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세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약화될 경우에는 전세 급락을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 월세의 균형이 맞추어질 것이고요. 전 월세가 맞추어진다라면은 이제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에 대한 적정선을 찾아가는 국면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균형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재밌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부동산 얘기 한번 더 해요 저랑.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시간 잡아서 네. 다시 한번 또 계속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월 투자 전략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항상 이렇게 이 시간만 되면 쫓겨서 끝내네요. 시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황스타킹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상품 받으실 분 졸탄 콘서트 티켓 저희가 보내드릴 분 밑으로 나가고 있죠. 네, 이분께 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